스루프 타임즈 6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로 하고 있는 스루프시라는 거, 이것을 그 물고기에 비유를 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사실과 수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몇 시간이나 기다리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낚시를 할 때. 바람과 빗줄기와 추위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린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다는 믿음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위해서 건배하자. 아, 요것을 어떤 이 영화 멘트에서 어, 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믿음으로써 일을 추진하는 사람과 과학자의 만남, 여기에서 그 나온 얘기입니다. 어, 왜 이렇게 같이 건배할 수 있냐? 남의 감정에 공감 못하는 아스퍼거 환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 아스파거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은 그 자폐증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그다음에 그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대립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 그 추가로 배운 것은 저기 더 초이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스루프를 언급한 그 골드랩 박사의 이 자녀 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심리학 이런 쪽의 전공인 것 같고 그랬는데 이모션, 인투이션 앤드 로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요게 감정, 직관 그리고 논리가 이게 이 각자 노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직관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모션이 있는데 어느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감정적이다 한다면은 그것이 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직관은 논리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 논리는 다시 감정을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감정에 안 휩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분법적인 이념적 대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또 성숙한 합리적인 그 논리적인 생각을 이루는 거에 우리가 연습을 해서 이 크기가 커진다면은 이모션도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쭉 6월 6일 방송이라기보다도 그 녹음해서 그 얘기한 것도 그렇고 한국의 그 어떤 감정 대립 뭐 이런 것들도 좀 성숙하게 서로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논리의 이 성숙함 이거에 의해서 감정도 성숙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장관, 교육 경쟁 시키기 위해 AI 수업에 눈 돌린다. 코리아 헤럴드, 박준희, 조청훈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이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교과서와 AI 교육을 2025년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것을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스루폿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빗대어서 이런 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교육부 장관도 한다면은 뭐 그렇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죠. 어쨌든 이제 그 교과서 뭐 이런 것도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고 또한 이제 외우기 교육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런 식으로 그 학생들이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래 노동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좋고 잘 해나가는데 최근에 어떤 이 공장 책임자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한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성교육이 아쉽다. 사실은 엄마가 직접 젖을 먹여 키워야 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비로소 인간됨이 전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개나 소나 우유를 먹이고 하고 그 몸매 갈군다고 이 모유로 안 키우는 그런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때문에 정서가 메마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도 무슨 그 살인을 해보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외톨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그 발생하는 이유의 근본 원인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감이 충분히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어렸을 때는 물론 엄마 젖으로 키워서 먹었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산하 제한을 안 하고 하니까 보통 2년 터울로 형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출산력이 좋으셨겠지.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뭐 한 2살 정도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그 죽이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먹고 또 이도 나고 했으니까 조금씩 뭐 다른 거를 먹었고 당연히 동생이 생기면은 이제 젖을 엄마 젖을 못 얻어 먹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막내가 가장 늦게까지 그 엄마 젖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한테 젖달라는 막내 놈이었어요. 내 생각인데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인성교육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레드 요게 이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리타이어드 익스트림리 D에 대해서는 댕제러스인데 이게 제가 디리스킹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트림리 디리스킹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한다. 그 리스크 테이킹이나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게 DI 슬롯이 그 리스킹 하면은 뭐 회피라는 개념으로 요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커플링에 대해서 중국하고 너무 문제가 되니까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디리스킹이 DI가 됐든 DE가 됐든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중국은 말장난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 수필 성격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 주시면은 영광이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중동 안정화 및 인권 논의, 미 국무장관 해서 워싱턴 시사 보도 내용인데요. 잠깐 브랭켄 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또 찾아가서 회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주재하에 지난 3월날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복원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이슬람 쪽에서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인데요. 누가 종주국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대립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미국하고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지만은 좀 또 잘해보자 하는 것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이번에 찾아간 것은 사우디 왕세자의 또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로 해서 수단에서 미국인 퇴피, 우리나라도 이제 탈출 작전을 했죠. 사우디가 지원한 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경제협력의 심화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네요. 천안함 북만행 맞죠? 이재명 입국 담은채 고개만 끄덕했다. 파이낸셜 뉴스. 현충일 추념식서 이 천안함 함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민주당의 권칠승 수상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가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최 전 함장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함장은 또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는 보통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중요한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들은 탈출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전 함장이었는데 자기는 못 죽은 게 한일지도 모르죠. 같이 부하들하고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경래 혁신위장 임명 해프닝도 항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항의 뉴스를 한번 또 나왔네요. 악취 빨아들여 연 3천억 벌었다. 인천 쓰레기산 갈색기둥 정체해가지고 이 뭐 사실 이거 이게 이거 골프장화까지 만든 건데 이거는 이미 서울시에서 난지도 매립장을 큰 동산까지 해서 크게 쌓아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니까 발전소까지 졌죠. 이런 기술들을 몽골에서도 매립장 그런 게 많이 나고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서 또 매립장에서 또 불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런 것을 매립가스 연소시설 메탄이 주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전소를 짓는 거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요즘 많이 ESG가 거론이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인천 매립시에 벌써 발전소를 이렇게 졌네요. 얼마까지 꽤 오래 나오는 모양입니다. 메탄가스가. 쇼핑 시설 아쉽다. 인천공항이 포디움 못 오른 이유. 조선 비즈의 보도 내용인데요. 스카이 트랙스라는 어떤 평가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베스트 공항 평가에서 4위를 했다. 과거 ACI라는 또 평가에서는 12년 연속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쇼핑 청결 부분 평가가 낮아졌다. 면세점 고가 임대료가 문제다. 쇼핑 서비스 개선 발목 잡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라는 게 1989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한국 전문 서비스 컨설팅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국 애들은 뭐 산업으로는 잘하니까 요즘 컨설팅 뭐 이런 표준 이런 거 가지고 좀 먹고 살고 있고 사실은 이 식민지 시대 때 이루어놓은 무역 금융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이 잘 버티고 있을 거예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등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출입국 직원 서비스는 1등 했는데 쇼핑은 8위에 그쳤다. 요게 이제 뭐냐, 그 면세점을 너무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 먹는 거 아니냐. 인천공항이 이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도별로 그 세계 최고 공항 2018년에 2위 했었는데 요때도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인천공항을 그 되게 지켜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인천공항 그 손익 내용도 제가 그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수입의 대부분이 이익이 난다. 인천공항이 공사들도 인천공항처럼 흑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떠버렸던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 면세점이나 이런 이런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받아 처먹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 보면은 윤재인 정권의 그 추락과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그래도 한 단계 다시 올라온 거예요. 요게 제가 상징적으로 이거를 또 가져온 이유는 요게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외적인 그런 그 하락을 저는 상징하는 거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정권이 돼서 1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거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싱가포르의 창의 공장이, 아니, 공항이 1등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신라 면세점, 듀플렉스, 럭셔리한 전경이네요. 이렇게 많은데, 에, 잠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어, 인천공항이 이용객 연동 임대료 방식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그 면세점을 딸라고 했는데 방어를 다행히 했지만 비싸게 써낸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신라가 9,020원을 써냈고 신세계 DF가 신세계 두 군데가 된 것 같아요. 호텔 신라하고 신세계 DF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저건 중국한테는 뺏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계 그 CDFG라는 데가 또한 이게 거의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건 그 공항까지 중국 애들한테 뺏겨서는 안 되겠죠. 장사를 그렇게 해먹게 만들면은. 그런데 이제 승자의 저주가 이어질 거라. 이 승자는 모든 게 이제 비싸게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서 이익을 낼래니까 잠깐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지. 2023년도 결산이 호텔 신라는 이 상장 기업이니까 신세계 DF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산을 한번 보죠. 상반기 실적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위안화가 주요 세계 통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코노 타임즈의 투기 철론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기자의 보도 내용이네요. 중국 위안화의 완만한 진전, 미국 달러의 우세가 의심됨, 이런 식으로 이 질투화하는 그런 언론의 뉴스가 많습니다만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거 신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 여기에서 이제 차단이 되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위안화하고 어떻게 거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달러의 이 어떤 약화는 미국의 최근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드라마와 같이 위안화의 상승과 달러의 하락을 과속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을 좀 띄우는 기사를 냈네요. 에코노 타임즈라는 데서. 어디가 기반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 못 뜨는 뉴욕, 마스크도 다시 썼다. 캐나다 산불 일파 만파. 이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난 모양인데 뉴욕까지 그게 저기압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저기압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는데, 예, 이제까지 산불이 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태웠다. 어마어마하게 탄 건데, 뭐 한국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도 봄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축구장 6,518개 태웠다. 원인 93%가 사람 부주의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93%가 사람 부주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어쨌든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이게 뭐 베이징의 황사 현상 일어난 것보다 더하게 이렇게 됐네요. 다른 측면에서 본 그런 사진이고요. 평상시에 뉴욕 맨하탄 쪽에 마천루 그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 야 대단하게 이렇게 365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그래서 뭐 화성 같은 색깔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제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졌습니다. 텔레그래피 보도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카오카 수력발전소 댐을 폭파한 것은 이 매우 간단히 말해 이 테러 국가에 의한 테러 행위다 라고 얘기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서로 니들이 폭파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폭파했든지 간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서 그것을 했다면은 아마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를 쭉 들어가면서 결론은 문제시 되는 것은 화학, 생물학, 그리고 끔찍하게도 핵정적으로 확대될 유령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유럽 거의 뭐 나토 회원국들이 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왜냐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 동맹이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전쟁에 다 같이 동맹국으로서 참여하는 건데, 직접 참여를 못 하니까 이제 무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비행기 조종사 훈련도 시키는 마당인데, 이런 상징적인 로켓 폭탄이 발사되는 장면이 돼 있네요. 북한의 가장 강력한 여성, 김정은의 위험한 여동생 여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텔레그래피 이성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김여정이지만 한국에서는 88이 아니죠.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이제 남한까지 직접 직계 후손이 처음 남한 땅을 발을 디뎠었다. 그리고 1950년 7월 김일성 이후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에는 국가 선동부 검열 책임자였다.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녀의 힘이 무자비하게 크게 커졌다. 백두산 공주의 호의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그녀의 오빠가 기꺼이 한다면 그녀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 독특한 힘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마도 언젠가는
김여정이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의 이 결말 같은 견해가 들어간 보도 기사들은 뭔가 의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 부캐년이 나이젤 부캐년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그 상징적으로 했는데 의미가 있는 행위 같아요. 보아뉴스에서 미국 상원 초당적 코리아 코커스 출범했다는 내용을 2003년에 코리아 코커스가 결성했는데 20년 만에 이런 것이 그 상원 쪽에서 이제는 나왔다. 그래서 70년 미한동맹 심화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알래스카주의 또 주지 아니 그 저기 그 주 상원의원 출신인 것 같은데 강력하고 애국적인 한인 사회와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상원에서 코리아 코커스가 에너지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서도 그 방한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할 때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그냥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한 목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유럽서 참사급 북외교관 망명 주재원들 더 있다. 뉴스 A에서 얘기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망명 소식까지 합쳐지면은 곳곳에서 북한 망명이 이어지는데 북한 외교관들이면은 그 사회 경제적 수준도 상당히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그 망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좀 의미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어야 할 핵심 계층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 사람도 외교관 출신으로서 망명해서 들어와 가지고 국적을 따 가지고 이 국회의원까지 됐던 사람이니까 공천까지 받을 정도라면은 뭔가 대단한 이 외교적인 기밀을 한국에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까지 받고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싱하이밍 중대사 미 승리 배팅은 잘못된 판단. 한 무역 적자 탈 중국 탓. 자관 이제 중국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되니까 이제 이재명 야당 지도자를 불러서 부른 거지. 지들이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무역 적자 중국 책임 아니야. 니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 내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역사의 흐름을 자기네들이 제대로 파악 못한 거죠. 좀 조용히 있지 이 친구는 말이야.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싱하이밍이라고. 뭐 이재명이 뭐가 좋은지 그렇게 씩 웃어가면서 서로들 뭐 했는지 이제 뭐 현재 윤석열 정권하고는 이제는 아예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뉴스거리를 만드네요. 이재명을 초청해서 이재명이는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이재명을 완전히 죽이면은 여기서 정치적 생명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이 좀 띄워주는 것 같은 한국 내 분란을 야기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술수들을 쓰는 애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미국 승리에 배팅을 했다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 얘네들이 와서 이제 뭘 들쑤시려고 만들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중국 애들이 그 잘하는 게 미인계까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그 이 친중 정치인들 어, 직접적으로 이 돈을 처먹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이권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중국 친화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런 놈들이 친중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모두 그 친중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다는 게 한국에 아마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